교재는 38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384페이지 우리 어제 인적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본 공제랑 추가 공제에 대한 정보가 그냥 한 페이지에 정리가 좀 되어 있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이쪽 참고하면서 한 번만 더 복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389페이지로 가서 자, 급여 자료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급여 자료 입력을 할 건데, 자, 메뉴부터 먼저 또 확인을 해 볼까요? 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자, 급여 자료 입력이 우리 KLF 프로그램은 귀속어라고 지급어를 써도 수당공제 버튼이 들어가져요. 그런데 스마트 A 프로그램은 우리 지급 일자하고 쓰게 되면 수당공제가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수당공제를 먼저 만들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KLF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수당공제 등록 항목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위에 1000번대 적혀 있는 거는 기본 설정 값이에요. 우리 코드 번호가 1000번대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건 기본 설정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우고 하는 항목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사용한다 안 한다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용 여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비과세 같은 경우에 과세라면 여기에서 사용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 여부를 풀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과세다 식대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든 거는 2000번대로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건 2000번대로 만들어 쓸 거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식대 같은 경우는 과세라고 하면 비과세를 사용 안 하겠다라고 하고 과세를 만들어 주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죄송해요. 자, 야간 근로수당이나 국외 근로수당이 있죠. 그거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과세 대상인 사람도 있고 비과세 대상인 사람도 있겠죠. 그럼 항목을 2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비과세를 그대로 쓰는데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설정을 해두면 그 사람만 비과세가 되고 아닌 사람은 과세로 되는 거예요. 사무직 직원들은 야간 근로 만약 수당을 받는다면 과세가 돼야 되겠죠. 사무직 직원들은. 그럼 그냥 여기는 비과세 이 하나만 사용해도 사원 등록에서 연장 근로 비과세에 대해서 체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될 거니까 2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간 근로 수당하고 국외 근로 수당이 있죠. 그럼 비과세는 꼭 비과세 코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당명 보이는 거는 급여명세서에 보일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수당명은 여기는 비과세 근로 코드로 나오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아동수당을 준대요. 그러면 아동수당이라고 쓰되 이 6세 이하 자녀만 준다 그러면 이 코드는 육아수당이라는 코드를 쓰죠. 그래서 육아수당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 보셨을 때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용하지 않는 건 F라고 하라 그러면 F할 때 좀 체크하는 게 그 체크하고 컴퓨터 화면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게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여기 위에 보시면 화살표 누르면 위치가 위아래로 내려가요. 항목들이. 그럼 이걸 가지고 항목 위치를 맞추고 사용하지 않는 걸 아래쪽으로 다 몰리도록 해서 전부 다 부해버리는 방식도 쓰셔도 되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월정액 급여에 해당한다 안 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 정기 부정기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월정액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안 한다고 말하는 경우에만
아무 말 없으면 월정액 유무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럼 이 공제에서도 공제 등록 사항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데, 자, 여기에 만약에 우리 뭐 대출금이 있죠? 그럼 대출금이 있으면 공제 소득 유형에서 F1번 누르면 우리 대출금이다라고 이렇게 쓰게 돼요. 혹은 회사에서 기부금이 있는데 연말정산 적용에 자동 반영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기부금도 여기에 기부금이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건강보험 중간 정산을 하면 여기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거 있죠.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정산하는 시점이 5년 6월쯤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소득세가 확정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서 변할 건데 1월 1일부터 산출된 게 값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럼 정산하는 건 우리 실무적으로 항상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그 정산하는 건 여기 항목을 더 만들어줘서 가감되는 걸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학자금 상환은 우리 사원 등록에서 체크된 사람만 뜨는 거니까 여기 들어와 있어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학자금 상환은.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사원 2020년 중 지급된 급여 자료를 매월별로 입력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시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며 상여금은 2월, 7월, 10월, 12월에 기본급의 100%를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다. 4달 동안은 기본급 100%가 지급됐네요. 자, 그럼 자,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과세란 이야기죠. 우리가 먼저 체크할 거는 과세 비과세를 먼저 체크할 거예요. 그럼 이건 비과세고, 자,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원에게 별도의 여비 정산 없이 지급하고 있다. 이것도 비과세란 이야기네요. 다음, 자녀 보육비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6세 이하 자녀한테 주는 것도 우리는 비과세 대상이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식대하고 자녀 보육비, 얘가 세 개가 비과세란 이야기예요. 이 세 개가. 나머지 직책수당, 그 연장근로, 이 연장근로도 비과세로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방금 사원 등록하면서 우리 조윤진 씨인가? 그 사람은 비과세로, 그 연장근로 비과세 체크했었죠? 그분만 비과세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사원 등록할 건데, 조윤진 씨가 7월 달에 입사를 했고, 올해. 그리고 박순애 씨가 11월 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은 안 나오고 3명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급여 자료에서 먼저 수당 공제를 하는데, 자,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문제 풀 때에 여기 적혀 있는 순서대로 만들고, 그리고 적혀 있는 글자 그대로 만들어요. 이건 지금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심해서 시험 볼 때 아는 거는 시킨 대로 그대로 써요.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그럼 첫 번째는 기본급이고, 상여는 일단 남겨놔야 되고, 두 번째가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죠. 그러면 예, 자가운전 이 두 번째가 있고, 다음 직책수당이 있네요. 그리고 식대, 비과세 식대가 있고, 다음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연장근로라는 걸로 쓰네요. 자, 그리고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과세로. 그리고 자녀보육비, 자녀보육비는 비과세로 육아수당으로 써줘야 되고, 그럼 월차수당이 없죠?
그럼 월차 수당은 얘는 V라고 잡으면 자 우리 있는 항목이 총 9개고 상여까지 하면은 자 기본급 자가운전보조금 직책수당 식대 9개가 아니구나 7개구나 해서 총 8개가 나오면 정확하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공제에 대해서는 자동 산출되는 거 써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하고 자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귀속은 일한 월 1월달 일한 걸 지급을 1월 31일 날 했다라고 적혀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종 운식 거 그대로 쭉 쓰면 되죠. 270 20만원 아이고 상여가 아니죠. 20만원 20만원 12만원 가족수당 5만원 10만원이다. 다음 김상열 씨도 쓰고 세명껏 급여 쓰셨나요? 자, 하셨으면 그냥 우리 복사하지 말고 2월달로 가서 올해 2월 29일 쓰면 전월 거 복사해 오겠냐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라고 하면 뭐 전월 거 그대로 복사가 될 거고, 그렇죠? 다음 3월 달도 3월 31일에서 우리 얘라고 하면 그대로 들어올 거고, 4월 달도 4월 30일자로 불러오고, 5월 달도 5월 31일로 불러오고, 죄송해요. 제가 하나 빼먹었네. 2월 달 2월 29일 날 상여가 100% 지급된 게 있죠. 270만원 그대로 250만원 240만원 2월달 거 제가 빠뜨려서 그런 거고, 6월 30일도 복사해오고, 다음 7월 31일 날 복사해와서 7월 달도 상여가 있어요. 270 250 240 이제 조윤진 씨 올해 입사한 거. 입사하자마자 상여를 받았네요. 자, 그리고 또 8월 달로 가서 8월 31일 날 이번엔 복사하게 되면 상여가 없는데 상여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여를 좀 지워주고, 상여를 전부 다 지우면 급상여가 상여라고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하셨으면 이제 또 9월 달로 가고 다음 또 10월 달로 가서 10월 31일 날, 자, 이번에도 우리 상여가 있죠. 그냥 쭉 보고 쓰는 거니까. 또 12월 달은 또 상여가 없어요. 그리고 박순애 씨 급여 써줘야 되고, 마지막 12월 31일 날 또 상여가 있네요. 자, 12월 달까지 입력 다 되셨죠? 아직 안 되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시험 때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중간에 안 불러와진다는 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안 불러와지시는 분은 위에 지급일자라고 있죠? 위에 지급일자 클릭하시면, 자, 우리 복사하고 싶은 달을 클릭해서 아래 복사가 있어요. 복사를 클릭해서 우리 몇 월 달로 해서 몇 월 말일자로 하겠다라고 쓰면 똑같이 복사가 될 거예요. 우리 다중복사 우리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다중복사해서 한 방에 끝내버릴 건데, 우리 온라인 하면 다중복사하다 오류 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못 봐드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하나씩 넘어간 거예요. 자, 입력되셨나요? 노가다가 제일 힘들죠? 네, 이렇게 급여를 줘둬야 나중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서 사원들을 보면 지금 우리 처음에 했던 최정훈 씨가 1,900가 들어오죠.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되고 우리 부양가족명세 했던 거 소득 공제들이 빠져요. 그리고 우리 사회보험료도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제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거 전부 다 소득공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소득공제들이 쭉 빠지도록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이거야 나중에 결정세액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급여 자료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도 한 달만 하고 넘기고 싶은데 연말정산할 때 옆에 산출값도 보려고 같이 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급여 자료 입력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방식으로 좀 할게요. 자, 급여 자료 입력의 기출 문제를 볼게요. 자, 592페이지로 가봅시다. 회사는 1176 자, 1번 문제예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사원 등록 메뉴에 김수원을 등록하고 5일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필요한 수당 공제 항목은 등록할 것. 5일분 기속 지급일 5월 31일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매월 신고업체이다. 자, 일단 입사일자가 올해 5월 1일이고 뭐 내국인이고 생산직 사원이고 우리 부양가족이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고 위 해당 사항만 입력할 것. 자, 그리고 급여 항목에서는 기본급이 215만원이고 직책수당 뭐 식대 뭐 쭉 있는데 직책수당 식대 및 체력 단련 수당은 월정액이래요. 그러면 생산직 사원인데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넘어갔죠. 그러면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은 아니고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식대는 비과세라는 거고 차량은 부부 공동 소유의 차량이며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실비정산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공동 소유까지는 된다라고 했죠. 배우자 명의면 안 되는데 공동 명의는 본인 명의가 들어가 있고 회사 업무에 쓰고 있고 실비정산 안 하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겠네요. 자, 그 외 아래 정보는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먼저 사원 등록에 가서 사원 코드 101번 김수원. 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20년 5월 1일 생산 지급 맞고 연장근로 비과세는 아니고 자, 그리고 뭐 보수월액이나 그런 정보는 없죠. 다음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뭐 본인은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없고 배우자 이수영. 자, 표준 기본공제 대상자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고 자, 그럼 이제 사원 등록은 입력이 끝났고 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공제로 가서 기본급이 있고 직책수당 식대
비과세니까 그대로 쓰고, 그리고 체력 단련 수당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자가운전 부족은 비과세니까 그대로 쓰고, 그 외 나머지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사용하지 않는 건 부라고 하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부 꼭 안 하셔도 돼요. 남겨놓고 금액만 안 쓰셔도 문제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직책수당, 그리고 식대, 체력 단련 수당은 정기라고 해서 전부 다 정기라고 체크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아니라는 말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수당 등록 끝났으니까 올해 급여가 5월분 급여고 지급은 5월 31일 김수원 사원의 급여를 쓰고, 자, 시험 문제하고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금액하고 틀리면, 책에 문제하고 틀리면 문제가 메인이에요. 문제에 맞춰서 이 금액들 틀리면 수정을 해주세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문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도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빠뜨려 가지고 감점 받는 일 없도록 문제에서 우리 지금 급여자료 입력하고, 급여자료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뭐 하라고 했는지 빠뜨리지 않게 체크를 하세요. 자,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다 하셨으면 클릭하고, 지금 5월달 거니까 5월부터 5월, 그리고 지금도 5월 31일 날 했으니까 5월부터 5월에서 지금 근로소득자의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계속 근로자는 우리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한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끝나죠. 자, 지금 우리 소득세는 국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어느 곳에도 지방소득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여기 쓰는데 지방소득세가 있으면 빼고 써주셔야 돼요. 만약 같이 정보를 주면. 그리고 올해 우리가 중도퇴사자 정산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마이너스가 뜰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가 뜰 수가 있어요. 직원들한테 환급해주고.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가 뜬 채로 넘기면 다음 달에 전월미환급세액으로 넘어가는 건데, 환급 받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20번에 차월 1월 환급세액이 떠요. 여기에 환급 신청액에다가 그 금액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누구 한 명이 그만뒀어요. 중도퇴사 정산하니까 이 사람이 1200만원에 마이너스 50만원 뜬 거예요. 중도퇴사 정산하고 나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금액에 납부해야 될 거하고 환급 받을 거니까 지금 이 금액이 여기 들어왔죠. 이 금액을 환급 신청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써주란 이야기예요. 환급 신청하겠다라고 한 경우 언급을 하면, 아무만 없으면 그대로 차월 2월 시킨다 그러면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 그럼 다음 달에 이 금액이 전월미환급세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자, 그럼 얘는 지금 이것만 있고 창 닫으면서 저장해 주시면 이번 문제 끝났죠. 그죠? 자, 다음 606페이지. 606페이지 1177.
2번 문제 볼게요. 김세무의 3월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번에도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고 두 가지 시켰죠. 자, 다음 필요한 수당 및 공제 항목은 수정 및 등록하시오. 자, 일단 내용부터 볼게요. 자, 기본급 300이고 3월 31일 날 지급했어요. 또 귀속하고 지급월이 같네요. 자, 식대 20만원인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음. 그럼 지금 이 식대는 과세란 이야기죠. 얘는 과세고 식사를 제공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인데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 정산 없이 정액으로 받는 수당이, 그럼 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죠. 비과세고. 자, 다음 국민연금 뭐 필요 없고, 얘네들 나머지는 소득세는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따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엔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라 그랬지 뭐 사원 등록 손대라는 말은 없죠. 그러면 수당 공제로 가서 자, 기본급이 있고 식대를 과세 식대로 만들어서 과세 식대를 사용하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거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고 상이 하나 없어지고 나머지는 저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럼 기본급에다가 과세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이렇게만 우리 수당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고 3월달 급여를 3월 31일 날 기본급 300 식대 20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는 산출된 거 그대로 쓰라 그랬으니까, 자, 급여 자료 입력이 끝났으면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들어와서 뭐 특이한 거 없어요. 얘는 창 닫으면서 저장까지만 해주시면 끝이네요. 다음 677페이지로 갈게요. (677페이지) 회사는 1183. 되셨죠? 아이고. 문제 볼게요.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월 귀속분 지급 4월 10일에 대해서 사원 등록 및 수당공제 등록 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3월 귀속분을 4월 10일 날 지급을 하네요. 자, 급여 정보가 쭉 있고 식대를 지급하는 대신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비과세란 이야기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정액으로 받는 수당. 얘도 뭐 특별한 표현 없으니까 비과세라는 거고,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위에 연구 보조비가 비과세란 이야기죠. 자, 얘 비과세고 20만원 비과세 나올 거고, 다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료는 제시된 자료 얘 쓰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반영되는 금액으로 한다. 2018년 12월 1일에 입사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있고 4번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이때는 최대 70%였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장애인이죠? 그죠? 본인이 장애인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정보들을 쭉 봤으니까 이제 사원 등록부터 한번 손대러 가볼게요. 좀 문제에서도 사원 등록 및 수당 공제한 후에 급여 자료 입력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원 등록 가서, 자, 사람 처음부터 번호가 이 사람 4번 500번 윤서이 제일 아래 적혀 있네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입사는 2018년 12월 1일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더 이상 특이한 점이 여기에선 쓸 건 없고, 부양가족 명세로 가셔서 본인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체크해 놓고, 그리고 추가 사항에 가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서 2018년 12월 1일 2021년 12월 31일 감면율 70%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거 18년도에는 70%고 3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지금 6번 보고 쭉 이렇게 쓴 거죠. 우리 자료 6번 보고 지금 여기에 입력하고 입사일자, 그리고 여기 장애인 체크하고 추가사항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에 체크하고. 자, 그럼 이제 사원 등록은 끝났고,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로 가고, 자, 식대 비과세, 이거 전부 다 비과세죠? 그럼 식대 비과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자, 그리고 연구 보조비, 우리 연구 보조비 보면 기업 부설 연구 보조비라고 있죠? 자, 이 연구 보조비를 만들어 주고, 다음 뭐 급여하고 수당은 4개밖에 없네요. 그럼 4개 다 됐으니까, 자, 나머지는 그냥 제외해 버리고, 자, 그럼 이제 수당 등록은 끝났으니까 확인하고, 자, 귀속은 3월달 급여를 4월 10일날 지급한다. 윤서희 사원 250, 15만원, 30만원, 20만원. 자, 이렇게 써주면 입력이 끝나죠.
지금 이번 문제는 뭐 이렇게만 하면 뭐 원진수 이행상 신고서 그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끝이에요. 자, 하나만 더 풉시다. 703페이지 회사는 1185. 이번 문제 볼게요. 사원 김지원의 9월 30일 지급한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9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필요한 수당 및 공제 항목은 수정 및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공제는 불허한다. 이번엔 불허하고 하라고 적혀있네요. 이때는 꼭 좀 해주시고, 자, 9월 급여 내역에서 기본급이 260만원, 식대 10만원, 근데 별도 식사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면 식대는 과세라는 이야기고, 뭐 직책수당은 원래 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비정산 받지 않은 그런 본인 소유 차량을 쓰고 있으니까 비과세라는 이야기고, 자, 육아수당 20만원 있네요. 6세 이하 자녀 2명이 있어서, 그리고 맞벌이 부부래요. 육아수당은 뭐 한 명당 10만원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자녀가 3명이에요. 6세 이하가. 그래서 30만원 받아도 그냥 10만원 비과세예요. 그럼 20만원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항목 하나 만들어 놓으면 10만원 비과세, 나머지 20만원 과세 될 거고, 근데 한 개만 참고로 더 기억하시면 배우자가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거 비과세 준다고 돈 얼마 된다고. 그죠? 10만원에 6% 해봐야 얼마 안 되죠. 자, 그래서 뭐 배우자 받고 있다 이런 말 나와도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냥 비과세로 만들어 주면 되고, 나머지는 뭐 특이한 거 없네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급여 자료 입력만 하는 거죠. 더 이상 특별한 거 시킨 건 없어요. 자,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수당 공제로 가고, 자, 첫 번째 식대가 과세로 만들어졌고, 다음 직책수당은 원래 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이 되고, 다음 육아수당이 비과세로 있죠. 자, 그럼 문제 있는 수당 등록은 끝났고, 이제 얘네들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불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해주시고, 그래서 총 5개 맞네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고, 이번엔 9월달 급여를 9월 30일날, 그리고 우린 김지원 사원 쓰는 거죠. 260,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자, 이렇게까지만 써주면 이번 사원 등록 문제는 끝났네요. 문제 간단하죠? 우리 시험에서 원천징수 부분이 우리 전산 세무 1급은 10점을 가지고 있어요. 10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 구성 보시면 앞에 뭐 사원 등록을 만지는 거 4점, 우리 2문제 아니면 3문제로 나와요.
두 문제 나올 때는 한 문제당 5, 6점씩 주고 세 문제 나올 때는 한 문제당 3, 4점씩 주면서 아직 우리가 안 한 뭐 다른 소득권은 쉽기 때문에 2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입력하는 걸 원주민수 문제는 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기본적인 급여자료 입력은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연말정산 내용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